달토끼의 잘 있기. 당신의 마음을 진단해 드립니다. 감정을 조절하는 마인드 솔루션 첫 번째 시간입니다. 두려움이 들 때는 행동으로 상쇄하기. 상담자분들 중에 다음과 같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분은 나이가 40이 넘었는데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모님이었습니다. 거의 매일 싸웠고 그는 그것이 견디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렇다고 독립을 하자니 혼자 사는 것이 너무 두렵고 감히 독립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세상은 위험으로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해서 자기 혼자 방을 얻어서 사는 것은 염두 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과 같이 살자니 평생을 싸우고 지내는 부모님의 모습을 지켜보는 것도 그에게는 지옥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는 두 분을 화해시키려고 노력을 해도 성격이 맞지 않는 부모님은 매일 다투었습니다. 또한 그는 자신이 독립을 한다면 부모님을 배신한다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독립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또한 여성분은 평생을 남편으로부터 학대를 당했습니다. 언어폭력은 물론이고 종종 신체적인 폭력도 당했습니다. 하지만 60이 다 되어가자 더 이상 이런 삶을 살고 싶지 않아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학습된 학대는 그녀로 하여금 이혼을 두려워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랜 기간 학대를 받은 사람은 저절로 배우자에게 복종하고 자신의 마음대로 한다는 것에 큰 두려움을 갖습니다. 하지만 그런 삶을 지속할 수는 없어서 결국 이혼 소송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남편이 보복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혼 소송은 순조롭게 진행되어 그 여성분은 이혼에 성공했습니다. 독자 여러분, 가장 두려움을 느낄 때는 언제인가요? 대개는 새로운 일, 접해보지 않았던 일에 가장 두려움을 느낀다고 합니다. 직장인분들은 처음으로 입사를 하거나 직장으로 옮겨 다른 직장에 처음 출근할 때 과연 내가 일을 잘할 수 있을까? 들어가서 적응을 잘할 수 있을까? 라는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운전면허를 땄을 때 처음 운전면허 학원에 등록하고 나면 자동차를 탔을 때 떠올려 보게 됩니다. 선을 밟지 않기 위해 조심조심 핸들을 돌렸다거나 첫 도로주행은 어떠셨나요? 차차선에서 쌩쌩 달리는 차를 볼 때마다 내 차와 부딪힐 것 같아 무섭고 내가 정말 도로에서 익숙하게 운전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일상적으로 느끼는 두려움과 걱정은 얼마나 많은가요? 내가 혹시 암에 걸리지 않을까? 회사에서 정리해고 당하면 어떡하나? 내가 큰 병에 걸려서 돈을 벌지 못하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하나 등등 두려움과 걱정은 한도 끝도 없이 머릿속에 샘솟습니다. 두려움은 인간이 갖고 있는 감정 중에 하나이기에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누구나 두려움을 느끼며 삽니다. 겁이 없고 용감하고 대범해 보이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들은 두려움을 잘 감추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30년이 넘게 상담실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보아온 저는 한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크게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주 강한 사람도 없고 아주 약한 사람도 없으며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도 없으며 욕심과 욕망이 없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남들에 비해 자신이 나약하고 의지가
박약하다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움을 부끄러운 감정으로 생각하고 두려움을 감추려 하면 상황을 더욱 두렵게 느끼게 됩니다. 또한 누구나 두려움을 갖는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한 남성이 몇 년 동안 집에서만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는 다시 직장 생활을 하려고 하나 두려움 때문에 주저주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두려움이 없어지면 새롭게 직장을 나가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두려움은 자신이 직장을 다니고 나서야 없어진다는 것, 두려움이 없어질 때까지 기다리면 평생을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혼을 결심했다면 이혼을 하고 혼자 사는 것에 익숙해지고 난 다음에야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자신이 몸으로 뛰어들고 익숙해지기 전에는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지속될 뿐입니다. 같은 두려움을 느끼더라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살펴보죠. 한 유형은 자신의 두려움이 없어질 때까지 기다려보겠다고 마음을 먹는 사람입니다. 물론 두려움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또 다른 유형은 계속적으로 새로운 일을 벌이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운전을 처음으로 시작하고 회사에 입사하고 남들 앞에서 강의를 하는 기회를 갖고 자신의 발전을 위해 회사를 그만두고 더 좋은 직장으로 옮기고 물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밤에는 수영을 시작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보죠. 이 사람은 단계 맞아 자신이 두려워하는 상황이 이어졌지만 첫 번째 유형은 두려움과 다릅니다. 두 번째 유형은 누구나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자신이 성장을 계속하는 한 두려움은 계속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유형은 점점 두렵다기보다 두렵지 않은 상황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두려움을 넘어서 나아가 삶의 영역을 점점 더 넓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 중에서도 아마도 죽음에 관한 두려움이 가장 견디기 힘들 것입니다. 죽음은 누구나 처음 가보는 길이며 익숙해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암 환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다 말기가 이르면 점차 죽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나만 두려운 것이 아니라 누구나 이런 상황에서 두렵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두려운 감정이 나를 사로잡으려 할 때는 뭔가 새롭고 생소한 상황으로 진입하고 있다는 신호를 내가 나에게 보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두려움은 자신에게 좀 더 적극적으로 대비하라는 마음이 주는 신호인 것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